1학년 친구들 안녕. 지금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모르겠네. 혹시 대신 수업 들으시는 어머님들도 안녕하신지 모르겠습니다. 방학이 2주였는데 코로나 때문에 연기돼서 지금 거의 다시 2주니까 거의 한 달 정도 지내고 있나 봐요. 그죠? 저기 송원기 쌤이 왔다 가셨어요. 도망가셨네. 네. 우리 다시 진도를 진행해 봅시다. 어렵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 당자예금 하는 공부할 때. 하지만 지금은 좀 더 이제 쉽게 이야기하면서 이야기처럼 해볼 테니까 또 배워야 되는 것보다 좀 적게 해볼게요. 그리고 좀 빨리 끝낼 수 있도록 써볼 테니까 여러분도 많이 도와주세요. 대신 수업 시간에 꼭 잘 듣고 제출을 해줘야 선생님도 더 짧고 간단하게 할 수 있을 겁니다. 도와줄 거죠? 여러분도 그렇게 할 거죠? 자, 그러면 다시 복습을 시작하면서 해보도록 합시다. 지금 우리는 자산 종류의 개정 과목을 배우고 있어요. 그죠? 여러분이 안 외워도 돼요. 쌤이 많이 이야기해서 외울 수 있게 해줄게요. 자산 종류의 개정 과목을 분계 처리, 회계 처리하는 방법을 배우고 있어요. 자산의 많은 개정 과목 중에 종류를 좀 나누어서 특징이 비슷한 것끼리 공부하면 쉽지 않을까. 그래서 자산 종류를 크게 두 가지 개정으로 나눴어요. 1년 안에 돈이 되는 자산의 개정 과목들, 그걸 유동자산이라 불렀고 유동적이라고 했죠. 유동성 배열법에 따라서. 그 다음에 1년이 넘어서 돈이 되거나 돈으로 바꿀 생각이 없는 자산들, 그런 걸 유동적이지 않으니까 비유동자산 또는 고정자산이라고 이야기한다고 했고요. 유동자산은 1년 안에 돈으로 바꿀 자산은 다시 두 가지로 나눠서 돈 종류인 것들, 돈이나 은행에 넣어놓은 예금이나 누구한테 받아야 될 거나 이렇게 그냥 돈 종류인 것들, 별다른 거래 비용이 없이 현금 전환이 용이한 것들을 당좌자산이라 불렀고, 판매의 과정 또는 제조의 과정을 거쳐서 현금화가 되는 과정, 그런 것들은 팔아야 되니까 창고에 쌓아놨겠죠? 재고자산이라고 부른다고 했어요. 재고자산. 1년 안에 돈이 안 되거나 돈으로 바꿀 생각이 없는 자산은 크게 두 가지. 물리적 형태, 모양이 있으면 있을 유 형태형, 유형자산이라고 하고, 모양이 없는 자산은 무형자산이라고 했어요. 이렇게 기본적으로 나누고, 당좌자산은 뭐라 그랬니? 별다른 거래 비용 없이 돈이 되는 예금이라든지 누구한테 받아야 될 거라고 했잖아. 그런데 그런 것들이 은행이 만기가 3년짜리 예금이다. 누구한테 3년 후에 받기로 했다. 그러면 당좌자산이 안 되잖아. 1년이 넘으니까 비유동이 돼야 되겠죠. 이건 1년을 기준으로 기본적으로 유동, 비유동을 나누니까. 그러면 당좌자산이 1년 넘는 예금들, 1년 넘어서 받아야 될 것들은 형태가 있는 유형, 무형이 아니니까 투자자산에 분류한다고 그랬어요. 투자자산. 그래서 1년 넘는 예금들이라든지 1년 넘어서 받아야 될 대여금, 장기 대여금이라든지 여긴 단기 대여금, 그런 걸 투자자산이라고 했고, 근데 외상매출금 같은 거는 누구한테 받아야 될 외상매출금은 당좌자산인데 1년이 넘어서 그 외상매출금을 받기로 한 거야. 그러면 투자자산에 들어가야 되겠지. 그런데 빌려준 하고 다르게 외상매출금은 못 받아서 못 받은 거지 투자의 목적으로 빌려준 건 아니잖아. 그래서 그건 여기에 다 속하지 않으니까 어디에? 기타의 비유동자산, 이렇게 6가지로 나눈다고 했어요. 매번 이렇게 복습하는 건데 좀 들으면서 그냥 자연스럽게 외우면 좋겠어요. 이번 중간고사는 아마 이 당좌자산이 공부가 될 거고 내용이 제일 많아요. 당좌자산의 개정 과목들을 지금 배우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당좌자산의 개정 과목들을 어떻게 회계 처리하는가. 자, 당좌자산 개정 과목 배운 거 이야기해 볼게요. 34차 시에 현금 개정 과목 배웠어요. 현금. 돈뿐만 아니라, 통화뿐만 아니라 돈을 대신하는 종이들, 통화대용증권, 우편한, 전신한, 공사채 만기자표, 이런 것들도 현금이라고, 수표 같은 거 이야기해서 현금 개정 다 배웠고, 35차 시, 지난 시간에 뭐 배웠냐 하면 돈 아니고 은행에 넣어놓은 예금, 재산이 다르죠. 돈이랑 은행에 넣어놓은 예금이랑 달라요. 은행에 그냥 넣어놓은 예금, 아무 때나 찾을 수 있는 예금 뭐라고? 보통예금이라고 해서 공부했어요. 보통예금. 아무 때나 넣고 뺄 수 있는 거. 그렇지만 회사가 계약을 해서 은행에 당좌 계약을 해서 돈을 집어넣고 당좌 수표로만 돈을 찾을 수 있는 것, 그걸 뭐라고 했더라? 당좌예금이라고 했죠. 당좌예금. 지난 시간에 보통예금과 당좌예금 배웠어요. 근데 당좌예금은 한도가 있는데 내 은행에 있는 예금보다 좀 더 많이 뺄 수 있었죠. 그렇게 하는 걸 당좌차월이라고 했는데, 당좌차월은 으악!
부채 개정 과목이요. 부채. 이렇게 배웠죠. 그죠? 34차 시에 2개 배웠습니다. 당좌자사이 좀 어려웠죠. 오늘은 별로 어렵지 않을 것 같아요. 36차 시로 오늘 내용이 적어서 한번 정리해봤어요. 이런 개정 과목을 배울 거예요. 처음 듣는 개정 강의예요. 소액, 현금. 이번 시간은 36차 시 소액, 현금. 37차 시라고요? 아, 그렇구나. 여기에 문제풀이가 있어서 36차 시에 당좌예금 어려워해서 바로 문제풀이 하나 더 했죠. 그죠? 그리고 오늘은 37차 시가 되겠네. 37차 시 소액현금이에요. 소액현금은 어떤 개정 과목일까? 지금부터 시작해 보도록 합시다. 소액현금은 글자 그대로 보세요. 작은 금액의 현금이라고 되어 있는 건데 이제부터는 이야기가 필요해. 소액현금은 뭐하고 관련되느냐 하면 이 당좌예금하고 관련되는 개정이라서 그래요. 자,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합시다. 당좌예금이 뭐라고 했지? 당좌예금은 은행에 당좌 거래 계약을 맺고 돈을 집어넣어 놓고 그 돈을 찾으려면 은행에서 수표책을 받아가지고 수표책을 받아서 내가 필요한 만큼 써가지고 찾는 거였죠. 그러니까 어디서 물건 사거나 상품을 사왔을 때 뭐 27만 5천 원이에요 라고 하면 당좌수표에 27만 5천 원 써가지고 주면 그 사람이 내 은행 통장 계좌에서 찾아가는 거잖아요. 이게 당좌예금이에요. 그러면 돈 안 들고 다녀도 되고 바로 결제해 줄 수 있어서 좋죠. 요즘은 그거 실제로 카드 같은 걸로 많이 하겠죠. 카드 결제로. 근데 예전에는 당좌수표를 많이 썼고 지금도 당좌수표를 쓰고 있긴 합니다. 많이 쓰진 않지만요. 자, 근데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합시다. 선생님은 회계부서에서 일하고 있고 나하고 같은 성함을 다녔던 친구는 총무부서에 들어왔어요. 그림 한번 그려볼까? 이렇게. 선생님은 회계부서에 있고 그 다음에 친구는 총무부서에 있어요. 회사에 가면 부서가 있거든요. 회계는 돈이 들어오고 나가는 것들을 총괄하는 곳이 회계부서고 회계부에서는 그런 일을 하고 총무부는 회사 살림이에요. 뭐 필요한 비품도 사고 물건도 사고 전기세도 내고 이런 급여도 주고 이런 작업들을 하는 게 주로 총무부서예요. 그러면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지. 총무부서에서 돈 쓸 일이 생기면 요즘이야 카드로 쓰겠지만 회계부서에 가서 당좌수표를 끊어달라 해야 될 거 아니야. 그치? 나 뭐 빗자루 사게, 비품 사게, 당좌수표 돈 좀 줘라고 하면 회사에서는 현금 거래를 하지 않으니까 아마 회계부에서 얼마 필요해 하고 당좌수표를 끊어줄 거예요. 그럼 총무부가 그 당좌수표를 가지고 밖에 가가지고 뭐 물건을 사오겠죠. 그 빗자루를 사오겠죠. 그리고 총무부만은 아니라 뭐 영업부가 있다고 치자. 영업부는 뭐 하는 부서일까요? 물건 사고 팔고 장사하는 부서겠죠. 근데 물건 사올 때 돈이 필요해요. 그러면 회계부서에서 당좌수표를 받아가지고 다른 거래처에서 물건을 사온 다음에 그걸로 결제하고 뭐 이런 일을 하겠죠. 그러면 이런 일이 벌어질 거야. 회계부서 사람은 이렇게 앉아서 일을 하고 있는데 자꾸 총무부서에서 와가지고 무슨 부서에서 와서 무슨 부서에서 와서 당좌수표 끊어줘, 당좌수표 끊어줘 이렇게 이야기하겠죠. 와, 너무 일이 많아. 짜증나 죽겠어.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 머리를 써봐.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 아, 김진아 씨 그만 좀 와서 끊어달라 그래요. 아까 끊어달라 그러고 왜 또 지금 와서 그러냐고 미리 한 번에 이야기하지. 이렇게 화가 날 때는 하다 이런 말을 할 수 있겠죠. 야, 너 한 달에 얼마쯤 써? 한 10만 원 쓴다고? 알았어. 당좌수표를 한 번에 10만 원 끊어서 주고 한 달 동안 쓰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면 이렇게 됩니다. 보세요. 회계부서에서 당좌수표 10만 원을 끊어서 총무부서에 주는 거예요. 그럼 총무부서에서는 이 10만 원을 가지고 있다가 찔끔 쓰고 나중에 한 달 후에 또 받으면 되겠죠. 그러면 보세요. 회계부서에서는 이미 당좌수표를 끊어줬고 이 총무부서에서는 그냥 가지고 있잖아. 이 가지고 있는 돈은 당좌수표는 아닌데 일단 회사에서 가지고 있으니까 이것도 하나의 재산으로 부를 수 있겠죠. 이 재산을 소액 현금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쌤이 이야기는 했는데 잘 이해 못하면 분계를 가지고 오히려 이야기하면 설명이 더 쉬울 수 있겠습니다. 교재를 한번 볼까 싶은데 선생님 프린트를 교재에서 지금 같이 올리고 있어요. 학교 오게 되면 필요한 프린트를 다 출력해 줄게요. 근데 지금 공부를 미리 하려고 하는 친구들은 PDF 파일을 옆에 열어놓고 그냥 참고만 하면 되겠어요. 또 PDF가 없어도 영상만 봐도 충분히 할 수 있으니까 교재는 학교 오면 출력해서 전체한테 주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먼저 필요한 친구들은 선생님이 방법을 생각하고 연락을 해 주겠습니다. 요청하세요. 자, 프린트를 한번 볼까요?
소액현금.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작은 금액의 경비가 필요해요. 우편료, 엽서금, 교통비, 잡비 등등등. 근데 이걸 매번 당좌 수표를 발행하면 거래도 많고 힘드니까 아예 일정한 금액, 어느 정도의 많은 금액을 한 번에 뽑아가지고 사용하는데 이걸 뭐라고 부른다고요? 소액현금이라고 해요. 이 소액현금을 지급하는 방법에 외우지 않아도 될 것 같긴 하지만 정액자금 선급법과 부정액자금 선급법이 있는데 어려워하지 마 몰라도 돼. 정해진 돈을 미리 주는 방법, 부정액, 정해지지 않은 돈을 주는 방법. 정해지지 않은 것은 달라고 할 때 주는 거니까 몰라도 되겠고 정액자금 선급법만 알면 되겠어요. 자, 밑에 있는 걸로 분개해 볼게요. 보통 이런 분개 문제가 나와요. 용도계에 소액현금 자금으로 당좌 수표를 아까 10만 원이었는데 여기 만 원이죠? 만 원을 끊어줬다. 선급 미리 줬다. 자, 이 말은 뭐냐 하면 용도계란 말은 특별한 말이 아니라 그 돈을 쓰는 부서를 용도계라고 하는 거예요. 그 돈을 쓰는 부서. 그러니까 우리 회계부서에서 분개하는 거잖아. 장부를 만들고 그걸 이렇게 분개하면 될 것 같아요. 봅시다. 날짜가 8월 1일이네. 8월 1일. 우리 회계부서는 다 쓴 게 아니고 저 다른 부서에 당좌 수표를 끊어줬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회계 처리할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 회사가 당좌 수표를 끊어주면 수표를 끊어준다는 말은 은행에 있는 당좌예금이 줄어드는 거잖아. 그지? 그러니까 이렇게 썼죠. 당좌예금. 지난번에 배웠던 거 있잖아. 당좌예금이 줄어들지. 우리 회사가 당점이 당좌 수표를 발행하면 당좌예금이 줄어드는 거야. 당좌예금이 만 원 줄어들겠지. 수표를 끊어줬으니까. 맞니? 그러면 이 만 원만큼 물건을 사왔을 때는 당좌예금 없어지고 뭐 상품이 늘어나건 비품이 늘어나건 하는 건데 지금은 당좌예금은 줄어들었는데 회계부서 총무부서 여기다 끊어주면 다 우리 회사 아니잖아. 일단 당좌 수표는 줄어들었는데 돈이 밖에 나간 건 아니잖아. 총무부서 가지고는 있는 거잖아. 그치? 그러면 뭐가 늘어난 것도 아니고 산 것도 아니고 한 달치 미리 준 거지. 미리 선급한 거죠. 이때 쓰는 계정 과목이 회사가 가지고 있는 어느 정도의 소액의 금액을 미리 줬다 해서 이때 쓰는 계정 과목이 소액현금이라고요. 회사 입장에서는 당좌 수표를 끊었으니까 당좌예금은 줄어들고 대신 회사가 소액현금이라는 재산을 가지고 있는 거야. 이 부서가 만 원 지금 가지고 있는 거야. 당좌 수표를 빼서 그냥 가지고 있다고 현금을 쓰려고 이렇게. 자, 그러면 이제 한 달 동안 총무부서는 막 이곳저곳에 돈을 쓰겠죠. 그지? 쓰고 나서 그 달 말, 8월 말이 되면 회계부서한테 어떻게 썼어? 라고 영수증을 줄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회계부서는 이제 8월 30일 날 어떻게 분개해야 될까? 소액현금을 써가지고 어떻게 썼다 그러니까 이 소액현금이라는 써버렸으니까 없어지겠죠? 어떻게 썼는지 물어봤더니 이렇게 썼대요. 용도계로부터 8월분 사용 내역을 받았는데 프린트 안 받아도 돼요? 어떻게 썼냐? 선생님이 만들어낼게요. 우편값을 냈대요. 전화요금을 냈대요. 그러면 계정 과목이 뭐지? 통, 신, 비 5,000원 썼고요. 그 다음에 A4지를 샀대요. A4 종이를 샀대요. 그러면 소, 모, 품, 비 3,000원 이렇게 쓰게 될 거예요. 그죠? 한 개 더 할까? 2,000원만. 그 다음에 또 하나 1,000원만큼 뭐 썼다고 할까? 짜잘하게 쓴 게 뭐가 있을까? 짜잘하게 쓴 게 아까 우리가 예를 들었을 때 교통비, 엽서대금 뭐 이런 거라고 했으니까 뭐 신문값 내고 뭐 이런 거 냈다고 칩시다. 잡비. 핸드폰 요금도 내고 종이도 사고 그 다음에 뭐 정수기 물도 갈고 잡다한 잡비도 쓰고 이렇게 썼어요. 자, 그러면 5,000원, 2,000원, 1,000원 써가지고 8,000원밖에 안 쓴 거예요. 다 쓴 게 아니라. 한 달에 약 만 원쯤 쓴다 그러니까 만 원 준 거였거든, 수표를. 근데 8,000원만 썼대요. 그러면 소액현금이 줄어드는 건 얼마만 줄어들까요? 소액현금이 줄어들 때는 8,000원이 줄어들겠죠. 됐니? 그리고 그 다음 달 이렇게 영수증을 처리하면 되겠죠. 그러면 그 다음 달이면 9월 1일이 됐네. 9월 1일. 아까 말한 어려운 말 기억나요? 정액자금 선급법. 정해진 자금을 매달 주는 것. 매달 한 만 원씩 드는 거니까 8월 1일 날 만 원 줬으니까 또 그 다음 달에도 또 쓰라고 또 만 원 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해야 되겠네? 수표를 발행해서 나갔으니까 당좌예금이
10,000원 줄어들고 10,000원만큼 없어진 게 아니잖아. 총무부가 가지고 있는 거잖아. 그때 쓰는 계정 과목이 소액 현금이라고.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은데 살짝 틀린 게 하나 있어. 왜 틀렸을까? 틀렸다기보다 매달 용돈을 10,000원씩 똑같이 준다는 말이 정액자금 선거법이 아니라 매달 초에 채워 넣는다는 개념이에요. 매달 초에 쓸 만큼 여기다가 10,000원을 채워 놓는다는 뜻이니까 10,000원이 있어가지고 5,000원, 2,000원, 1,000원, 8,000원을 썼다 그러면 잔액이 자산의 증가, 자산의 감소 2,000원 남아있지. 그러면 이번에 10,000원 주면 12,000원 있는 거 아니야. 아낀다고 되는 게 아니라 이거는 여기서 늘 10,000원씩 쓰니까 이번 달에 얼마 쓰고 모자라면 다시 그 다음 달 또 10,000원 채워주고 10,000원이 되게 채워주는 거야. 10,000원을 같은 금액을 준다는 게 아니라 10,000원이 되게 채워준다는 뜻. 그러면 소액현금을 10,000원 줄 필요 없겠죠. 얼마만 수표를 끊어주면 될까? 소액현금 8,000원만 더 채우면 남아있는 2,000원에서 8,000원 더하면 10,000원 되니까 수표를 얼마만 끊어주면 될까요? 8,000원만 끊어주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달 말에 쓴 것만큼 그 다음 달 초에 메꿔주면 되겠죠. 이때 쓰는 계정 과목이 소액현금이었어요. 소액현금, 수표 발행하면 소액현금이라는 자산이 있었다가 월말에 어떻게 썼다 그러면 그 소액현금이라는 자산이 줄어들고 월 초에 다시 채워주는 것. 정액자금 선급법이라고 하죠.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여러분 프린터 없어도 돼요. 화면만 봐도 되겠습니다. 여러분 핸드폰으로 보는 친구들은 선생님 PDF 파일을 줘도 같이 동시에 못 본다는 거 알고 있어요. 그리고 뭐 집에 프린터가 없으면 또 출력도 못 할 거니까 학교 오면 출력할 수 있게 해주고요. 그럴게요. 자, 기본 문제 한번 봅시다. 소액자금으로 5만원의 당좌수표를 발행하여 용도계에 선급하다. 이 회사는 정액자금 선급법을 하고 있다. 9월 1일 날. 그러니까 우리 회사에서 어느 부서에서 필요하다 그래서 당좌수표 5만원짜리를 끊어줬다는 소리예요. 자, 당좌수표를 끊어주면 뭐가 줄어드나요? 당좌예금이 줄어드는 거죠. 그럼 그 5만원만큼을 뭘 사서 늘어난 게 아니라 5만원만큼 쓸 수 있는 재산이 있는 거잖아요. 다른 부서에서. 그래서 그 재산은 뭐라고 한다고? 소액현금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 다음 용도계에서 9월분을 이렇게 썼대요. 어떻게 썼대요? 출장비 쓰고 신문값 쓰고 소모품비 썼어요. 그러면 그거 썼으니까 이제 영수증 가지고 회계부서는 비용 처리해야 되겠죠. 출장비로 썼을 때 우리 무슨 비용을 했더라? 여비, 교통비. 그 다음 신문값을 줬을 때는 뭐라고 했더라? 자잘한 거 다 계정 안 붙이고 잡비. 소모품 사는데 들었대. A4지 같은 거. 그러면 뭐라고? 소모품비. 자, 19,000원, 8,000원, 3,000원 썼대요. 그러면 소액현금이 얼마 줄어들었을까요? 차대는 똑같아야 되겠죠. 30,000원이 줄어들었네요. 그러면 5만원 돈을 줘놨었는데 수표를 발행해 줬었는데 30,000원만큼만 썼네요. 그러면 소액현금이 얼마 남아있어? 20,000원 남아있지. 20,000원. 자, 10월이 됐어요. 10월 초에 회계과는 용도계에 정액자금 선급법. 지난번하고 똑같이 5만원을 채워주기로 한 거야. 5만원을 매달 주는 게 아니고 5만원을 채워준다고. 그러면 얼마만 더 주면 될까? 쓴 것만큼인 당좌수표를 3만원만 더 주면 되지 않을까? 당좌수표를 3만원만 발행하고 그만큼을 소액현금이라고 해놓는 거야. 그러면 지난번에 남아있던 2만원하고 이번에 3만원하고 합쳐서 5만원을 다시 가지고 10월 달에 쓸 수 있겠죠. 우리 회계부서 입장에서는, 아니 오지 않아도 돼요. 우리 회계부서 입장에서는 딴 부서에다가 5만원 준 거니까 니네들 어떻게 썼는지 다 적어와 해서 소액현금 출납장이라는 걸 이렇게 적어요. 5만원을 줬는데 어떻게 썼는지. 그래서 총 3만원 썼으니까 2만원만큼만 더 주면 2만원만 남아있으니까 그 다음에 3만원만 더 주면 다시 5만원 된다. 이렇게 2만원이 남아있는데 3만원만 더 추가해서 수입 주면 5만원이 된다. 예전에는 이런 표도 막 이런 방법을 공부하고 했었는데 지금은 컴퓨터로 하기도 하고 또 전사 카드 같은 걸 쓰기 때문에 계좌이체도 할 수 있고 그래서 사실 소액현금 제도를 별로 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 출납장까지 뭐 읽을 거 없어요. 그냥 보고 그냥 이해만 하면 되겠어요. 9월 달에 5만원 줬는데 이렇게 써가지고 3만원 썼다. 그래서 2만원 남았다. 그래서 5만원 만들어주려고 그러면 그 다음에는 다시 3만원만 더 주면 5만원 또 가지고 쓸 수 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소액현금은
한마디로 정리하면 이런 이야기네요. 회사에서 돈 쓸 때 당좌 수표를 쓰는데 건건이 자잘한 거 있을 때마다 당좌 수표 발행하기 힘드니까 그 부서에다 아예 그냥 한 방에 당좌 수표를 끊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소액현금이라고 해놓는 거지. 그리고 쭉 한 달 동안 쓰고 나면 쓴 것만큼 영수증을 받아서 한 번에 처리하는 것. 이렇게 하는 방법이 소액현금에 대한 내용이었고요. 프린트는 이게 한 장에 다예요. 선생님이 기출문제 나온 거 있으면 갈무리해서 과제에다 해놓을 테니까 객관식 문제 몇 개만 풀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영상 보고 봤다고 체크해 주시고 그 다음에 봤다고 체크 안 해도 되겠구나. 문제에다가 답만 하면 여러분 출석되는 거니까 이 시간 중에 출석하기 바랍니다. 오늘 소액현금은 이렇게 37차시 마무리하겠습니다. 어머님 수고하셨어요.